집 나간 탕아가 돌아왔습니다. 재산 까먹으러 왔어요. 노음도 나오고 이전 짝을 오마주한 장면도 나오지만 모두 전짝만 못하죠. 리틀 나이트메어 3는 리틀 나이트메어 1, 2를 입안 가득 우겨넣고 몇 번 씹다가 뱉어는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첫 챕터는 배와 비스름한 공간에서 시작되고 밖으로 나가보면 뚱보의 시체들이 널려있는데 이는 마치 리틀 나이트메어 1에서 바다가 메마를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 사막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적인 공장에서도 뚱보들이 전짝의 고기처럼 매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식스가 공장의 주인이 되어 손님들로 요리를 만들고 있나? 하는 상상도 가능케 하죠. 네, 이런 상상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재미가 너무 처참했어요. 리틀 나이트메어의 핵심 재미는 긴장감 넘치는 환경에서 퍼즐을 풀고 깔끔하게 추격전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핵심 재미에 관한 걸 설명해야 하니 스포일러주의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이걸 하나씩 짚어봅시다. 긴장감 넘치는 환경 없습니다. 다음 상황에 무엇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뻔한데 이걸 평면적인 카메라 무브로 담으니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추격전의 지루함과도 연결되니 추격전과 함께 설명해보죠. 전작의 추적자들과 유사한 놈들만 등장하니 비교도 편하고요. 리틀 나이트메어 2 첫 번째 스테이지의 추적자 사냥꾼과 3의 세 번째 스테이지의 추적자 관리인을 비교해봅시다. 둘 다 마지막에는 엽총으로 주인공을 잡으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오히려 3 쪽에는 2의 기어다니는 소리 덤으로 따라붙었으니 긴장감은 배가 되어야 정상일 거예요. 하지만 이 연출력의 차이를 보세요. 맞으면서 달려도 한 3방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이 비로한 이펙트와 사운드. 그에 비해 2는 사람이 언제 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맞으면 확실하게 뒤질 수 있을 것 같은 압박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엽총은 추격전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데도 사용되죠. 추격전을 일직선으로 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엄폐물을 찾아 숨고 탄환이 장전되기 전까지 다음 엄폐물을 찾아 숨는 방식으로 바꿔놓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2의 기어다니는 손과 3의 관리인이 가지고 다니는 복화술 인형도 비교해보자고요. 2의 기어다니는 손은 확실한 대처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공격에는 확실한 전조가 있었죠. 하지만 관리인의 복화술 인형은 그냥 킬링머신입니다. 이 인형은 눈도 좋고 귀도 밝으며 속도도 빠르죠. 당연하게도 인형이 있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은신 플레이를 해야 하고 굉장히 플레이가 늘어집니다. 기어다니는 손이 나오는 스테이지는 잠입 플레이가 많은 환경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했던 거죠. 이렇게 추적자의 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만 모든 연출이 집중되는 추격전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심해져요. 3의 팔다리가 길어지는 인간은 끝도 없이 늘어지는 팔다리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일직선 추격전을 보여주는데 그 모티브가 되는 2의 목만 길어지는 선생님은 비좁은 환풍구를 강제로 넓혀가면서 따라오는 어찌 보면 단일 추격전으로 봤을 때 가장 긴박한 느낌을 주는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심지어 이 늘어지는 팔다리는 선조치 후보고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혔죠. 분명히 손만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나가도 계속 죽는 거예요. 물론 그 스테이지는 책상 아래에 숨어 있어야 하는 스테이지였지만 왜 죽는지는 의문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손에 눈알이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왜 죽은지를 나중에 알려주니 참 대단하죠? 다른 예시를 볼까요? 3의 육족보행 관리인도 2의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의사도 맵의 기믹을 역이용해서 죽입니다. 연출적 차이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뜬금없이 추격전을 종료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3의 프레스 기계와 달리 2의 화로는 퍼즐을 푸는데 사용되었던 기믹이었죠. 이처럼 세밀한 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보여요. 3에는 모든 벌레를 죽여야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고 그냥 벌레를 죽이는 공간이죠. 2에도 도자기 인형을 부숴야만 진행이 가능한 공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자기 인형이 얼마나 상대하기 힘든지를 알려주고 그 직후에 도자기 인형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비추며 자연스럽게 여기서 걸리면 순식간에 죽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장치로 사용되죠. 이렇게 추격자와 관련된 연출과 구성은 전작을 따라갈 수 없으니 다른 걸 살펴봅시다. 퍼즐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퍼즐 또한 비루합니다. 이 게임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기믹은 물건을 옮기고 버튼을 누르는 것이에요. 그나마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 기믹은 게임의 최후반부에 등장하는 과거의 모습을 비추는 인형 하나뿐이었죠. 협동 기믹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아쉬워져요. 활쟁이가 벌레를 쏴서 떨어뜨리면 근들이 가서 진문개 죽입니다. 한 명이 화로를 열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이 석탄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정도 퍼즐이 잘 만든 싱글플레이 게임을 굳이 협동 게임으로 만들 정도의 변화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일이죠. 협동 게임으로 전환되며 잃은 것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AI예요. 이 게임의 AI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인물의 뉴비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 말을 잘 따라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퍼즐도 같이 푸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긴박해지면 금세 본색을 드러내죠. 갑자기 나를 내버리고 앞서가더니 정답을 향해 질주하는 겁니다. 설계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AI의 속도를 플레이어보다 빠르게 설정해놔서 모든 추격전에서 AI를 따라가면 클리어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꼬라지를 보고 나면 AI의 기이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예 따라오지도 않는다거나 미리 퍼즐의 위치로 가서 대기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는 2의 6와 비교해보면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데 6는 긴박한 상황이 되더라도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위기에 처해도 환풍구를 열려야 하기보다는 플레이어가
플레이어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죠. 물론 추격전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은 여전하지만 이는 2의 커다란 반전을 위한 빌드업에 활용되니 연출의 한 부분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게임을 하려거든 꼭 한 사람을 구해서 하세요. 저처럼 AI 성능 좀 보겠답시고 경험을 망치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리틀 나이트메어 3는 전작의 느낌을 따라하려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시리즈를 이끌던 타시어 엔터테인먼트의 빈자리만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하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앞으로의 시리즈를 무얼 믿고 사야 할지 모를 정도예요. 발전된 건 하나 있네요. 가격이 2만원 더 비싸졌어요.